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국회에 발의되어 뜨거운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9년 계약갱신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세나 월세로 살고 계신 세입자분들, 그리고 집을 임대하고 계신 집주인분들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2일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소속 의원 9명이 함께 참여한 이 개정안의 핵심은 세입자가 최대 9년까지 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발의 의원들은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문제에 대응하고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기 위해 이 법안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전세 사기 피해자가 급증하면서 수천 가구가 보증금을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역전세 현상으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어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이 발의되자마자 부동산 시장에는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는 내 집인데 세입자가 9년 동안 살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사적 재산권 침해다, 전세 물량이 씨가 마를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수천 건 이상 달렸고 부동산 업계와 집주인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9년 제도를 이해하려면 먼저 현재 시행 중인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를 알아야 합니다. 2020년 7월 3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2+2년, 즉 최대 4년까지 세입자가 한 집에서 살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최초 2년 계약을 마친 후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집주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기간도 2년입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 1일에 계약했다면 2024년 7월 1일부터 10월 31일 사이에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승인되면 2027년 1월 1일까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 대비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예를 들어 전세 보증금이 3억 원이었다면 갱신 시 최대 3억 1,500만 원까지만 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월세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월세 50만 원이었다면 최대 52만 5천 원까지만 인상 가능합니다. 집주인이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입니다. 세입자가 2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했거나 집주인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직접 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 등입니다. 특히 직접 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2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거짓으로 갱신을 거절했다가 적발되면 월 임대료 3개월분 또는 새 세입자와의 임대료 차액 2년분 중 큰 금액을 손해배상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제도를 크게 확대합니다. 첫째, 한 번의 임대차 계약 기간이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납니다. 둘째, 계약 갱신 청구권 사용 횟수가 현재 1회에서 2회로 증가합니다. 이렇게 되면 3년 더하기 3년 더하기 3년 총 9년까지 세입자가 같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됩니다. 개정안에는 추가적인 세입자 보호 조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주인은 세입자에게 보증금 반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세와 지방세 납세 내역뿐만 아니라 최근 2년간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집을 매도할 경우 새 집주인에 대한 정보를 세입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하는 의무도 생깁니다. 계약 갱신 거절 요건도 세입자에게 유리하게 바뀌는데 현재는 세입자가 월세를 2회 연체하면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지만 개정안에서는 3회 연체로 완화됩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전세 물량 감소입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한 번 세입자를 받으면 최대 9년 동안 보증금이 묶이게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시세가 크게 변해도 5% 이상 올릴 수 없고 집을 팔거나 본인이 살고 싶어도 쉽지 않습니다. 9년이면 새 집도 헌집이 되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현행 4년 계약 갱신제가 도입된 2020년 이후에도 전세 물량이 감소하고 월세 비중이 20%대에서 40%대로 급증했습니다. 9년 제도가 시행되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 물량이 줄어들면 공급 부족으로 오히려 전세 가격이 급등할 수 있습니다. 결국 세입자를 보호하려던 정책이 역설적으로 주거 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또한 집주인들이 계약 갱신 거절을 위해 실제 거주 의사 없이 거짓으로 갱신을 거절하거나 계약 초기부터 보증금을 매우 높게 책정하는 편법을 사용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첫째, 계약 갱신 청구권 행사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청구 가능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권리를 행사할 수 없으니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갱신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구두로만 말하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 문자 메시지, 이메일 내용 증명 등 증거가 남는 방식으로 의사를 표시하세요. 셋째,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한다면 반드시 그 진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 후 전입신고 내역을 열람하여 집주인이 실제로 들어왔는지 확인할 수 있으며 거짓이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임대료 5% 초과 인상 요구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과도한 인상을 요구하면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새로 계약할 때는 신중하게 집을 선택하세요. 최대 9년을 살 수 있다는 것은 동시에 그 집에 오래 머물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주변 환경, 교통, 학군 등을 꼼꼼히 따져보고 장기 거주에 적합한지 판단해야 합니다. 첫째,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할 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한번 계약하면 최대 9년간 그 세입자와 함께하게 될 수 있으므로 세입자의 신용도와 성향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전 거주지에서의 임대료 납부 기록, 직장 안정성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보증금과 임대료를 적정 수준으로 책정하세요. 시세보다 지나치게 낮게 받으면 9년 동안 손해를 볼 수 있고 너무 높게 받으면 세입자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향후 5%씩 인상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초기 가격을 합리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셋째, 직접 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경우 반드시 실제로 거주할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거짓으로 거절했다가 적발되면 법정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하며 금액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넷째, 계약 만료일을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어버립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세입자가 언제든 3개월 전 통보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집주인에게 불리합니다. 다섯째, 월세 전환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9년간 목돈을 묶어두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보증금은 낮추고 월세를 받는 방식도 방법입니다. 여섯째, 세입자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세요. 최대 9년을 함께할 수 있는 만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9년 계약 갱신제 개정안이 실제로 통과될지는 불확실합니다. 2024년 12월에도 비슷한 취지의 무제한 계약 갱신 청구권 법안이 발의되었다가 반발 여론에 부딪혀 폐기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도 현실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세 시장 위축, 월세 전환 가속화, 주거 비용 상승 등 부작용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임대차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입니다. 세입자의 주거 안정과 집주인의 재산권 보호, 이 두 가지 가치를 어떻게 균형 있게 지킬 것인가는 우리 사회가 계속 고민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최근 역전세 현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세입자 보호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시장의 자율성과 정책의 개입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9년 계약 갱신제는 아직 발의 단계이며 실제 시행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 논의 자체가 우리 사회의 주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세입자분들은 현행 제도라도 제대로 활용하시고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 임대료 상한제,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하기 등 기본적인 권리 보호 수단들을 꼭 챙기세요. 특히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특약사항을 꼼꼼히 읽어보고 세입자에게 불리한 특약이 있다면 법적으로 무효임을 기억하세요. 또한 확정일자는 반드시 계약 당일 받아두어야 하며 전입신고도 계약 후 바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주인분들은 세입자를 단순한 임대 관계가 아니라
장기적 동반자로 생각하고 상호 존중하는 관계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법적 권리만을 앞세우기보다는 원만한 소통과 합리적 협의가 양측 모두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집에 문제가 생기면 신속하게 수리해주고 세입자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해해주는 자세가 결국 안정적인 임대 수익으로 돌아옵니다. 무엇보다 국회와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할 때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하게 추진해야 합니다. 선의로 만든 정책이 오히려 시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키워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임대차 3법 도입 초기의 혼란을 교훈 삼아 더욱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정책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행복하게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9년 계약 갱신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2025년 10월 기준 정보이며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정보는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과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